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오늘은 지금 현재 있는 탄핵정국, 이 정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탄핵정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 혹은 어떻게 규정 지을 것인가, 이런 점에서 현재 정치 상황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금 현재 탄핵 정국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역사적 흐름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은 지금 현재의 탄핵 정국이 바로 386 세대의 민주화 운동 세대의 실패 혹은 퇴장의 시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약 한 87 체제 민주화 운동 세력이 승리한 6.29 선언, 6.29 선언을 바탕한 87 헌법 5년 단임제라는 의회 중심의 5년 단임제라는 그 헌법 체제를 퇴장시키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북두시민혁명군은 민주화 세대 혹은 386 세대가 왜 실패했는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들이 처음 시작할 때 폐기와는 달리 곧바로 그들이 정치권에 진입하자마자 기득권과 결탁하여 자신들의 세력, 그 진영 혹은 당파성을 강화시키면서 현실 권력 다툼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그 권력 다툼에 들면서 특정 정파로서 기득권과 결탁을 해서 부패했기 때문에 망했다 이거예요. 국가의 아젠다라든가 미래개혁의 핵심을 둔 게 아니고 기성의 기득권, 기성의 기존 권력과 권력 투쟁에 나섬으로써 싸움질에 쉽게 말하면 집중했지, 국가 미래에 대해서 혹은 설계에 대해서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그 권력 다툼을 하다 보니까 그 한 정파로서의 야당으로서 혹은 민주화 세력으로서 권력을 독점했다는 이유로 현실 권력 세력과 결탁해서 부패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대화에 성공했던 유럽에서의 후진국이었던 후발주자였던 독일, 그리고 서구에 밀렸던 동아시아에서의 선진국 혹은 후진국 일본이 이 변혁기에, 쉽게 말하면 제국주의 시대의 그 후발주자로서 자신들을 개혁해 나가는 그런 시기에 그를 주도했던 젊은 세대들이 애국심으로서 나라를 위하고 투쟁했던 그런 역사를 유추해 보면은 정말 민주화 세대의 그 부패와 권력 투쟁이 아쉽고도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나라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나 국가 발전을 위한 개혁 또는 리모델링에 대하여 고민한 흔적이 한 군데도 남아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때 그 386 세대와 민주화 세대가 얼마나 썩어 빠진 세대이며 얼마나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세대였는가, 이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붕괴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붕괴에 2030이 동의한 것으로 북두시민혁명군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386의 권력 투쟁과 혹은 부패에 있어서 이재명의 등장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386의 주류 세력들이 권력 투쟁을 해서 승리하여서 권력의 맛을, 권력의 달콤함을 마음껏 누리고 부패함으로써 재산도 왕창 늘리면서 부귀영화를 누린 반면에
이재명은 386의 비주류, 쉽게 말하면 386의 정통 386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재명은 크게 권력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386의 비주류들, 쉽게 말하면 정청래, 양문석이 지금 자기 남편이 검사로서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 약 한 24억 원 정도의 변호사 수임료를 받은 문제로 인해서 검사의 수사를 받아야 할 남편을 구명하고 있는 그 부패 세력 박은정이, 그리고 조국 등등이 마지막으로 그 솥에 누룽지를 끌고 먹으려고 달려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북두시민혁명군은 현재 정치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그거 뭡니까? 권력으로 부패하고 권력 투쟁을 하는 데 있어서 도둑질을 하려니까 그 도둑질에 능수능란한 이재명이 수괴로 나선 것이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정치권으로서 해석하면 그렇지만 거기에 386의 비주류로서 크게 혜택을 보지 못했던 학자들, 언론인들, 종교인들, 무슨 그 포럼이라 하면 농객이든지 그 잡다하게 386 뒤에 얼씬거리던 찌끄레기들이 온통 이재명 주변에 붙어서 국민들의 혈세를 빨아먹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빨아먹기 위해서 지금 달려들고 있다. 이렇게 북두시민혁명군은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재명은 386의 주류들이 했던 정치적인 행동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으면서 그 모방을 이제 국민들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더 처절하게 이 실천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권력 투쟁에 몰입을 하고, 또 그 권력 투쟁에 몰입하기 위해서 당파성을 강화시키고 남녀 구별, 세대 분열을 더욱 강화시키면서 국가나 국민보다는 자신들이 그동안에 그 하지 못했던 권력적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에 더욱 충실히 그 뭐라 그럽니까? 부정부패하고 그걸 챙기기에 바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회를 보면은 국회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386이 했던 것처럼 권력 투쟁을 하는데 더 처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파성, 자기들의 선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당파성을 강화시키고 순결주의, 신 이재명이 아니면은 그 범야권이라는 게 없어요. 오로지 친 이재명, 이재명에 대해서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숙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파성을 강화하고 순혈주의를 모색해 나가는 겁니다. 왜냐? 그거를 앞에 386에서 했는데 이 386에서 함으로써 지금 주류로서의 386과 지금 그 찌끄러기로서의 386의 차이가 뭐냐면 그 주류로서는 누리고 있은 거예요. 뭐 자기들이 독점적이니까. 근데 이 서름을 받았던 386은 그 앞에 지금 선발로서 도둑질을 했던 주류 386하고 구별을 시키기 위해서, 이념으로는 구별이 안 되잖아요. 다 민주화 하니까. 그러니까 인물 중심으로 자신들의 순혈성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친 이재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 헌법재판소라든가, 이게 헌법재판관도 지금 민주화 세력 386의 찌끄러기가 된 거예요. 우리 일반인이 볼 적에는 헌법재판소만 출세를 했는데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법무부 장관도 해보고 싶고 국회의원도 해보고 싶고, 이런 거를 못 해본 사람들이 지금 사법부, 아까 말했는데 사법부, 헌법재판소, 이 그 뭡니까 386의 떨거지들이 지금 국민의 피를 빨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볼 적에 우리가 존경했던 사법부의 판사라든가 검사라든가 공수처장이라든가 헌법재판관 문영배 이런 놈들이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앞에 선발 주자들은 누리면서 이념을 앞세우면서 국민을 팔 수 있지만 지금 떨거지 386들은 그걸로는 국민들에게 통하지도 않고 또 앞세대와 구별이 안 되니까 이재명의 충성 인물 중심으로 모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충성을 순혈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뭐 판사, 검사, 공수처장, 경찰, 지금 헌법재판관 이 모든 놈들이 그 부정부패자, 범죄자 이재명에 충성하고 있고 얼토당토 않는 판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말을 하냐? 우리 지금 자유시민들이 반드시 이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인물 중심으로 모여서 국민들의 고혈을 빨겠다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70년대 386의 등장은 굉장히 신선했고 국민들의 기대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국가개혁이라는 대명제를 이 민주화 세력에게 부여한 겁니다. 국가개혁이라는 것은 두 가지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계몽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국가가 미개해서 빈곤에 빠져가지고 굶어 죽는 나라에 있어서는 국민을 계몽시켜가지고 애들로 말하면 훈육을 시켜가지고 빈곤에서 해방시키는 거. 그러니까 독재를 하는 거예요. 훈육이라는 건 바로 독재잖아요. 여러분들도 군대 생활을 해보면 훈련병 시절은 완전 독재잖아요. 이거 조금도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것처럼 계몽이라는 거는 독재입니다. 그래서 개발 독재라 하기도 하고 혹은 교육적인 독재, 계몽 독재 이런 거를 통해서 국가의 빈곤을 해방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로서 공동체로서 해야 될 의무와 권리를 가르치고 그런 거를 좀 강제적으로 훈육시키는 그런 개발 독재 시대를 지냅니다. 그런데 이 개발 독재의 정당성이라든가 명분이 약하고 또 그 통치자가 그 개발 독재에 대한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또 국민들의 동의를 받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2차 대전 후의 신생국들은 개발 독재 시대에 그 개발 독재 혹은 계몽하는 독재에 저항함으로써 1차적인 목표를 다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 군부 지도자들이 워낙 훌륭했기 때문에 1차적인 목적인 개발 독재는 성공시켰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계몽되고 지금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뒤지지 않을 공동체의식, 공중도덕심, 도덕심 이런 게 충만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경제발전을 이룬 겁니다. 이 시대에 나타난 세력이 민주화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개발 독재에서 선진국으로 자유화되어 나가는 데 있어서의 민주화 이 말이 얼마나 어울립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민주화 운동 세력들에게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더구나 그 당시 70년대에 중노년층은 일본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킨 이유가 그 후발주자로서 산업혁명을 성공시킨 이유가 그 개항의 시기에 국가적인 부, 쉽게 말하면 그때 그 언이 중심이었는데 남미라든가 이런 곳에서 언이 일본으로 굉장히 유입된 겁니다. 일본에서 언이 유입되면서 국가가 굉장히 부강하게 됐어요. 그 부강을 통해서 이 메이지 유신을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교육을 받은 기성세대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일본의 메이지 유신 정도의 경제력을 가졌다. 그러니 우리도 국가를 개혁할 새롭게 서구 교육을 받은 대학 교육을 받은 이 민주화 세력들이 이 국가를 올바르게 지도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에 부풀어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준 겁니다. 그것처럼 한국 역사의 큰 분기점으로 정말 선진화를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절호의 기회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국민들이 그 386 세대, 민주화 세대에게 굉장히 기대가 컸습니다. 그러나 386 세대 혹은 민주화 운동 세대들의 승리로 상징되는 87 체제는 국가 발전에 어떠한 분야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그 386 세대들은 6.29 선언의 승리로 전리품 챙기기에만 급급하고 말았습니다. 저 개발 독재 혹은 군부 독재를 통해서 이룩한 경제 성장을 이 민주화 운동 세력들이 그들의 전리품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 전리품 부정부패하는 데에 몰입했다 이겁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지금 각 지자체의 구청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사치스럽게 지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민주화 운동 세력들이 국가를 개혁하지 않고 앞에 개발 독재 시대에 유행했던 토건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이런 구청 건물을 수백억을 들여서 지으면서 부정부패했다는 증거가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지나다니면서 보는 공공기관의 건물입니다. 그 공공기관의 건물이 얼마나 사치스럽게 지어져 있어요. 그게 전부 다 부정부패의 흔적이다 이겁니다. 만약에 거기 돈이 안 생기면 그렇게 열심히 지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즉 지금 현재 경제성장 현대사의 성취를 이룬 개발 독재 시대를 이어받은 386 세대 혹은 민주화 운동 세력들이 전리품 챙기기에만 급급하고 권력투쟁에 당파 싸움으로서 몰입을 하고 또 부정부패함으로써 국민들이 실망하고 이제는 너희들은 그만두라. 이런 지금 그런 국민들의 요구가 드러난 것이 지금 현재의 사회 혼란상이다. 북두 시민혁명군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차피 구체제는 물러나고 신체제가 들어선다 하면은 창조를 위한 파괴, 그 파괴는 처절하고 완벽하게 철저하게 파괴되어야 한다는 것이 북두 시민혁명군의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평화적 시위 혹은 온건한 퇴진이 아니라 완전히 폭력적으로 철저히 파괴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설프게 파괴가 됐다. 서지도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하면은 완전히 파괴하는 과정을 청산을 하든지 숙청하는 또다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지금 퇴진시키고 파괴할 때 그 창조를 위해서 바로 시작할 수 있게끔 철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될 만큼 철저하게 파괴시키자는 겁니다. 알을 깨는 아픔이 없으면 그 병아리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 알을 어슴푸레하게 깨면은 그 안에 있는 병아리가 죽어요. 여러분들도 병아리를 어릴 때 키워보고 알을 부화시켜 봤겠지만 알을 그 생명체가 완전히 깨고 기어 나오지 않고 그 깨는 힘이 약해서 바깥에서 그 알을 깨주면은 그 병아리는 죽습니다. 북두 시민혁명군이 어릴 때 여러 번 실험을 해봤어요. 그거를 깨려고 할 때 자기가 몸을 말려서 깨려고 해가 깨내는 놈은 사는데 그거 깨려는데 인간들이 기다리기에 참 불쌍하고 이래서 깨준다. 그러면 어찌된 이유인지 병아리가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 현대사의 불행은 이 파괴의 시기에 알을 깰 때 완벽하게 깨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완벽하게 깨지 않고 마지막 부분에서 타협을 하기 때문에 모든 국가개혁이 실패를 했어요. 지금 국가개혁으로 말하는 그 국가개혁이라는 것은
시민혁명을 말하는 겁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정치의식을 가지는 그런 시기에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북두시민혁명군은 남들은 성공했다 그러는데 북두시민혁명군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의미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이재명의 법정 구속, 이재명의 법정 구속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그 리더십의 부재, 야당이든 여당이든 최고 정치 지도자를 둘 다 완전히 파기시켜버리면은 당파성이 강한 지금 무정부 상태에 빠졌을 때 우리 국민들이 그 리더십을 창조해낼 수 있을 건가에 대해서는 북두시민혁명군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윤석열도 없어지고 이재명도 없어진다 하면은 이 당파성으로 막 완전히 무정부 상태에 빠짐으로 큰 혼란이 있다. 그것도 한 방법인데 그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역사의 흐름으로서 386을 퇴진시킨다고 한다면은 이재명을 법정 구속시키고 일을 시작한 놈이 일을 끝낼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에게 개혁의 마무리를, 중간적인 마무리를 하고 물러나게 하고 그 다음 세대인 2030에게 맡기는 것이 좋지 않나. 시한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맡기자 하는 것이 북두시민혁명군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희망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천황이라는 게 자기들 주장의 만세 일개, 그 만만 세대를 일족 그 계보를 이어온 세계에 유례 없는 일본이라고 하는데, 천황 체제가 정치적으로 부활한 것이 1861년 대정봉안이라 해가지고 대정 데모크라시라 그래가지고 시가 말하면은 실권을 가지고 있던 쇼군이 모든 정치적인 권한을 천황에게 돌려준 그 해가 1861년입니다. 우리나라가 강화도 그 개항을 한 데가 1876년이에요. 천황으로 지금 만들어진 모든 체제가 우리나라 개항하는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겁니다. 물론 우리가 삼국 통일을 하던 시대처럼 일본도 고대사에 천황의 역사는 있어요. 그러나 현대적 의미로 상징화된 것은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남북전쟁이 1861년도입니다. 그러니까 15년 정도의 간격을 두고 개항이 된 거예요. 10년밖에 차이 안 났는데 왜 미국과 일본은 선진국이 됐고 15년 차이로 한국은 식민지를 겪고 미개국가가 됐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분석하고 알고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북두 시민혁명군이 생각할 적에 시민의식이라든가 경제적인 안정 혹은 최소한의 빈곤은 모면한 시대를 북두 시민혁명군은 1970년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일본의 천황체제가 만들어지고 미국이 남북전쟁을 통해서 국가체제를 이룬 시기와 100년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현대사를 지켜보면은 100년의 간격을 우리 국민들이 자각하고 노력하고 피와 땀을 흘려서 그 간격을 완전히 좁히는데 성공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목표를 386 세대 혹은 민주화 세대에게 맡겼는데 이 민주화 세대라는 놈이 그 전리품만 챙기고 한국 역사적으로 연연히 내려왔던 기득권들 양반인 척하면서 국민들을 착취하는 그런 관료적인 풍습을 버리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을 무시하고 자기들 부정부패에 몰입했다. 이런 도둑질을 하면서
나라를 망쳤다고 북두시민혁명군은 혹평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어난 사건은 우리 국민들이 그런 사람들을 척결해내지 못하고 친일파도 척결해내지 못했지요. 부정부패 세력도 우리가 응징하지 못했지. 권력 다툼에 있어서 박근혜의 불법 탄핵을 했던 헌법재판관들을 우리가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386 도둑질하던 주류가 빠지자 그 남아있는 이재명을 비롯한 비주류들, 찌끄레기들, 쉽게 말하면 공부로 말하면 꼴찌들이 모여가지고 앞에 놈들이 해먹은 것을 그대로 해먹으려고 들이대는 게 지금 오늘의 상황이다. 이 386이 얼마나 썩었는가. 앞에 주류들이 해먹고 나머지 찌끄레기들이 이제 누룽지를 끌고 먹으려고 달려들고 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쉽게 말하면 이재명이, 정청래, 추미애, 유시민이, 양문석이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도둑질을 하려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그 피를 본 조국이, 검사 출신 박은정이, 이 온갖 찌끄레기들이 지금 다 모여들었다 이겁니다. 거기에다가 언론, 출판, 뭐 문화계라 하면서 연예인들, 온갖 찌끄레기들, 코미디언들 이런 놈들이 그 찌끄레기들한테 들어붙어서 일신의 영광을 부리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다 이겁니다.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용서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되고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지금 개혁의 시기를 민주화 운동 세대 혹은 386 세대로 인해서 또다시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들을 철저히 응징하고 죄를 물어야 됩니다. 386 저 친문 세력과 친 이재명 그룹은 이제 탄핵 정국이 끝나고 나면은 권력 투쟁이 더욱 치열해질 겁니다. 왜? 지금 밥솥에 남아있는 누룽지를 끌고 먹기 위해서 서로 다투는데 목적은 다릅니다. 친 이재명 그룹은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두 팔을 걷어먹고 나오고 지금 친문 그룹, 쉽게 말하면 386의 주류 계급들은 그 친 이재명 그룹들이 너희들이 한 걸 나도 해먹는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을 거부하기 위해서 나는 그런 도둑질을 한 적이 없어. 나는 거기에 무관해라는 그동안에 자기들이 도둑질 해온 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게 된다 이겁니다. 어차피 지금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번 탄핵만 거치고 나가면. 그러므로 우리 자유우파들이 포기하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야 된다. 이 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친 이재명 그룹인 386 찌끄레기들은 내부적으로는 386의 주류 계급들과 싸워야 되고 외부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싸워야 되는 이런 곤란에 처해지면서 친 이재명 그룹들은 국민들에 의해서 처절하게 내팽개쳐질 것입니다. 이런 권력 투쟁과 도둑질 속에서 앞으로 정국은 국민들의 생활을 엄청나게 어렵게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전환길 셈이 말한 것처럼 국민들이 어리석어지면은 혹은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면은 그 지저분한 놈들의 지배를 받게 된다 하는 그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몸소 겪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한 20년 이상의 정치 경제적인 혼란이 계속될 것이다. 그것을 막으려면 이 개혁을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을 살려내서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한 일을 마무리 짓게끔 해줘야 된다. 이것이 북두 시민혁명군의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다른 사람이 하게 되면 또다시 이야기하기를 한 20년간 이 국가 혼란이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중간적인 마무리를 하고 차세대인 2030에게 나라를 맡겨야 된다. 지금 386 세대가 30대에 뛰어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2030 세대도 나라를 다스릴 충분한 지식과 자질을 가지고 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00년의 격차를 우리가 따라왔던 것처럼 아직은 늦지 않았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 그러므로 2030 세대로 완전히 물갈이를 시키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모른 척했던 부정부패 세력들, 386 세력들이 이루어 놓은 범죄, 또 정치 사회를 혼란시키고 법치를 위반했던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을 주도했던 세력과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 반드시 친일파를 수청하지 못해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자각처럼 이런 부패 세력, 386 세력들의 도둑질, 그리고 반헌법적인 박근혜 불법 탄핵을 주도했던 세력들과 헌법재판관들을 반드시 처벌하고 응징해야 합니다. 한국의 역사의 결점은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비겁하기 때문에, 총을 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런 시각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이런 의미로 오늘 이슬 3월 1일 집회 시위는 지난 군사정부를 마무리한 6.29 선언을 부른 6월 10일 호헌철폐를 외치던 그런 날이 되어야 한다.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그러므로 온 국민이 광화문이나 혹은 전국 각지에 있는 그런 장소에 모여서 큰 소리로 외치고 큰 소리로 우리의 주장을 말해야 합니다. 386 퇴진, 이재명 구속, 윤석열 대통령을 처절하게 목이 터지라 외치면서 창조를 향한 물리적인 파괴, 철저한 파괴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또다시 그 도둑놈들이 부활을 해가지고 이 사회를 혼란시킬 거라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헌법재판관들 또는 사법부 재판관들, 이런 놈들이 개가천선을 해서 국가개혁에 앞장서고 또 이런 일을 하게끔 기회를 주지만은, 만약 그들이 386의 찌끄레기들과 힘을 합쳐서 개인적인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한다 하면 오늘 모인 자유시민들이 처절하게 밟아 죽여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유시민혁명으로 완전한 파괴, 철저한 파괴를 통해서 새로 창조된 한국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각오를 하고 싸우자. 오늘은 제2의 한국선언인 이재명 구속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 처절하게 싸우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오늘 여러 가지의 집회 시위 장소 중에서 조금 국민들이 물리적 실천이 있을 것 같은 헌법재판소 앞으로 출동합니다. 만약에 우리 시민들이 헌법재판소에 뛰어든다면 북두시민혁명군도 앞장서서 헌법재판소로 뛰어들겠습니다.
북두 시민혁명군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북두 시민혁명군 유튜브는 새로운 자유한국, 선진화된 자유한국을 위해서 물리적인 시민혁명을 주장하는 그런 유튜브입니다. 북두 시민혁명군 유튜브는 평화적 시위를 주장하는 그런 그 무기력한 시민운동가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파괴를 두려워하지 말자. 파괴가 있어야만이 창조가 이루어진다. 앞에 있는 똥차를 밀어내지 않고는 뒤에 승용차가 나갈 수 없다. 지속력을 낼 수가 없다. 그 승용차가 우리가 국가로서 가야 될 길을 그 썩어 빠진 똥차로 인해서 미기적거릴 수가 없다. 평화적으로 비켜줄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물리적으로 드러내자. 이런 입장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이 제2의 항복선언을 받아내는 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북두 시민혁명군 유튜브를 응원하시는 시청자 여러분에게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